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5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그런 또 불상사가 좀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이거 좀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잘 들리는지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시고요. 아직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일단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운드 빵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면은 좀 안심하고 이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스승님들하고 좀 사이가 멀어졌죠. 저는 토요일 날 저희 그 대학원 또 스승의 날 행사도 했었었고 어제는 또 식구들하고 같이 유채꽃 행사장에도 갔다 오고 되게 바쁜 주말을 보냈는데 5월 여러분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고요. 자, 오늘부터 또 힘차게 한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 답답한 정치권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쓴소리를 전해주시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죠? 감사드립니다. 살살님께서 난 또 나만 차단시킨 줄 알고 삐질 뻔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애정을 표현해 주시니 제가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10분 늦었지만 힘차게 한번 뛰어가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멋스러움이님께서 한동희 기자 엎드려 뻗쳐하세요 이러는데 소리 안 들린다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한 기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감사드리고요. 자, 첫 번째 이슈,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이게 또 좀, 뭐 예상되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본격적으로 결단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결국 탈당을 했군요. 네, 이제 코인 논란 관련해서 첫 보도가 나온 지 9일 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게 됐는데 일단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보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당시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탈당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을 때는 김남국 의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은 해명을 했었었고요. 당에서도 이건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자들이 이제 단독이라는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검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해명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생기고 네. 특히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는 도중에 혹은 청문회하는 도중에 좀 거래나 이런 코인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의총 열고 이것저것 공격적으로 민주당에서 대처를 한 끝에 탈당 얘기까지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일단 뭐 당초에는 이제 탈당을 하면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단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일단은 민주당 결의문을 통해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용거래소나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을 안 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좀 제대로 될 것인지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 되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주말 동안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그 코인을 발행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하는 그 관련 기관, 뭐 단체, 발행자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이해 충돌이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네. 보도를 하는데 이거 매우 황당무계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게임마켓이라든지 뭐 코인 업계에서 지금 이게 그런 거액을 그렇게 투자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그 코인 쪽 사업 쪽에서 이제 로비를 통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거래를 내부 정보를 듣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 진상 조사라든지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김남국 의원도 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불법이 아닌지 정확히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얘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정확하게 좀 밝혀주는 게 필요할 것도 같은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너무 정정화시키거나 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했고 일단 당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방안 5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쇄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법 제정이죠, 이제는. 네. 이 간호법이라고 부르는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간호사 이기주의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응 방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이기주의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 단체들도 이거 안 해주면 우리도 실력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고 또 대통령도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거 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후보 시절에 지난해 1월 11일인데 이제 서울 중구에서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언급을 했었는데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릴 예정이다.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간호협회의 수건이라는 게 간호법 제정 아니었고 당시 간담회를 할 때 이제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져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한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법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일단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간호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3년마다 실체 조사를 하겠다. 환전 안전을 위해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간호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을 결자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다른 법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독립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고 간호법을 이제 원하는 이 간호사 단체들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간호사들을 의사들의 하위 집단인 것처럼 만들어 놓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좀 고졸로 명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결국 간호사들이 가정방문 등 돌봄 업무를 하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지적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당과 이 정부에서 이것을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제2 요구하고 또 싸우고 이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게 간호사 처우를 위해서 지금 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약속했던 부분인데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논의, 다른 법안으로 이제 재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 같고 이제 간호사 단체라든지 의료 단체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 뭐 여당 이런 쪽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뭐 하나 하려 그러면은 각 그 직역에 이제 또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의당이 앞으로 또 여기서 또 캐스팅 보트를 치겠네요. 그러면 6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속 얘기 들어온 대로 얘기 한번 해보죠.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노량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답답한 정치, 여의도부터 용산까지 쓴소리를 짱짱하게 들려주실 우리 먼데이 스피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헌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박 원장님이야 그냥 대한민국 정치 9단, 제가 보기에 이제 10단 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또 원료들이, 예전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정치란 무엇인가를 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원장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서 좀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 주말 동안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논란 때문에 좀 분쟁 내지는 뭐 정쟁에 휩싸였었는데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자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민주당의 자체 조사보다는 사법부의 검찰 네.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받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징계를 하지 못하고 갑자기 탈당했다라는 비난도 하지만은 국회로서는 당내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일은 만약 그러하다가 하면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결국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탈당을 했다고 하면 검찰 수사와 네. 만약 그 경우 윤리위원회 국회에서 제소가 된다 하면은 거기에 철저히 협력해서 밝힐 것은 밝히는 그런 네.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 탈당하면서 올린 글에 보게 되면 2020년 연고도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에서는 아니 국회의원을 그만두라 그랬지 뭐 탈당하라 그랬냐, 너네는 뭐 일만 생기면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국민의힘
여당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 예. 자기들은 왜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우선 12구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네. 이번에 김재원, 태영호 네. 두 최고위원도 결국 징계로 마무리하는 꼬리 자르는 그렇죠. 특히 태영호 태영호. 의원의 문제는 만약 조사를 하면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사법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고발도 하지 않고 자진 탈당도 하지 않고 징계로 마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을 보호하고 꼬리 자르는 것 아니에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그래놓고. 그렇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제가 되는 것은 돈봉투부터 시작해서 네. 이번 코인까지 자진 탈당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조사는 검찰의 몫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윤관석 의원 등 이번 주에 검찰을 소환한다고 발표했던데요. 네. 김남국 의원도 이 법이 있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만약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관계자 의원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사실상 감수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은 그래도 일이 생기면 의원들이 탈당이라도 해서 책임을 조금 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의힘 당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러면서 좀 한탄하기도 했죠. 지난번에 그렇죠. 이재명 그렇기 만났을 때문에 때. 홍준표 시장처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메커니즘을 아는 거죠. 네.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네.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미진하다고 정치적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처럼 자진 탈당하고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 내 개인적인 책임으로 검찰 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뭐라 본래 뭐 정치란 게 그런 거죠. 그런 예. 거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쇄신 의총이라 그래야 되나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주말 동안에 예. 한다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그리고 또 좀 보도가 쌓이면서 갑작스럽게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탈당을 좀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예. 제가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었지만 네네. 당에서 그렇게 강압적 얘기가 아니고 네. 탈당에 대해서 당에서는 오히려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아, 이런 자세였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자기 스스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감수하고 네. 또 당에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된다. 하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책임은 김남국 의원이 지고 검찰과 네.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김남국 의원한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도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탈당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 있어요? 뭐 탈당해라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의견을 나눴지만은 결국 네. 최종적으로 저하고는 거의 하루 동안 통화를 안 해봤는데 그런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본인의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탈당하기 전날 네. 오후 5시경 자기 안산 지역구의 당원들 간부들을 모여놓고 상당한 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거기에 결론 아닌가 저는 어디까지나 김남국 자신의 결론 아닌가 스스로의 이렇게 결론이다. 봅니다. 예. 예.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완욱 의원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려대로라는 말을 쓰면서 김 의원이 탈당했다. 이건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꼼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은 역지사지해 보면은 네. 결국 김남국의 선택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 어제 새신의총에서 네. 지도부 사퇴라는 등 한두 사람의 그러한 말씀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당에 물론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돈봉투, 가상화폐 네. 이런 걸로 자꾸 끌려가는데 국회 다수당으로서 개혁에 혁신에 좀 앞장서는 그런 아젠다를 설정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십시오. 후쿠시마 핵폐수물 방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충청남도 당진 그리고 제주 어제 다녀왔습니다. 네. 그 소통을 해보면은요, 그 바닷가의 사람들은 특히 제주도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걱정이 많죠. 방류될 때는 우린 죽는다 네. 하고 절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소통을 해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경제가 어디에 와 있어요. 또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네.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을 민주당이 민생 개혁과 혁신 그리고 후쿠시마 등 당면한 문제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미일 편중 외교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가 받는 피해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은 야당이라도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같은 역할을 좀 해줘야지. 그런 건 하지 않고 밤낮 돈봉투 나오면은 거리 뛰어가고 가상화폐 나오면 거리 뛰어가서 지도부 나가라? 어떤 지도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후쿠시마 네. 폐 오염수 그리고 민생 경제 외교 문제 이런 것에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쇄신의총에서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뭐 탈당을 개인적으로 권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 것 같고 아마 김남국 의원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일단은 좀 편안하게 당이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뭐 견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통해서. 예, 본인의 결정이죠. 네, 본인의 결정으로.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제가 기사 한번 읽은 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강욱 의원이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짤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상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김남국 의원이랑 다른 사람들이 화면에 안 보여서 이제 짤짤이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성적인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여성 뭐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불쾌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이유로 해서 6개월인가 지금 좀 정지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얘기와 연결해서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말했던 짤짤이라는 표현은 그 동전, 그러니까 코인을 이제 그 좀 직접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성희롱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최강욱 의원이 좀 본인이 한 말과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좀 뭐 덮어 쓴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하나 나오긴 했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글쎄요, 그러한 얘기가 보도되고 있던데요. 예, 예. 어떻게 됐든 그 짤짤이라는 표현은 사실 네. 성적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 의원들이 불쾌하게 느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가상화폐 코인과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최강욱 의원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좀 더 본인이 좀 억울했다 이런 뭐 취지에서. 그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왜 그러면 그러한 표현을 써요? 네. 그건 나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민주당 사람만 혹은 김남국 의원만 코인을 했던 건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쪽에 일을 조금, 그러니까 코인 투자 같은 거를 사실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걸 인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코인 투자 자체를
뭐라고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한 것 같고 여당 의원도 한 것 같고 여당에 있는 분들도 한 것 같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이 기회에 전수조사에서 좀 전부 다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영희 앵커가 변호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상화폐 미국은 화법이고 네. 중국은 불법이고 네, 중국은 불법이요. 우리는 무법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네, 무법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가상화폐가 문제가 됐을 때 단속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청년 세대들이 소위 MZ 세대들이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무엇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유일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네. 단속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그 법 체계를 세우지 못한 것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도 법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자칭 꼰대 세대들은 잘 몰라요. 나는 그렇죠. 지금도 가상화폐가 뭔지, 코인이 뭔지 안 모르지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예, 안 그랬죠. 해봤지만은 예, 예. 젊은 세대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누구를 절대 제가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당 대표를 블레임하는 거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분도 그랬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나도 했다. 선거 두세너 번 처릴 만큼 벌었다. 네. 그때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일반화됐던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 그것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국회의원으로서 그 뭐 소위 청문회 때도 상임위 중에도 이렇게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네. 그런 성실한 자세에 문제가 있고 특히 김남국 의원이 돈 없다는 코스프레를 많이 했는데 네. 그 60억, 100억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갔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법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최소한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로 또 다른 김남국 사태가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지 네, 어떤 네. 의원은 하고 어떤 의원은 안 되고 어떤 공직자는 하고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법체계, 그렇죠. 두 번째는 예. 전수조사를 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그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짤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동전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나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거여서 박지원 원장님이 그거는 좀 헷갈려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적 표현이라고 한 것은. 네, 그거는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 얘기했었죠. 당시는 성적 예. 표현으로 예,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최강욱 의원이 이런 소리다라고 했으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오해를 지금 와서 네, 네. 해명하는 것은 좋지만은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막 그 방송 용어나 뭐 이렇게 좀 사용하기는 좀 곤란한 용어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여러분이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한테도 오해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뭐 비명이나 친명이나 이러면서 또 조금 뭔가 좀 조짐이 좀 분열되려는 것 같이 좀 보이는 그런 거는 좀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예.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그렇게 한 것은 누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상화폐 비명이 자체를- 어디 있고 친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를 뭐 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가기로는 했는데 그냥 날짜만 늘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뭐 특별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갖고 오겠습니까? 그건 진짜 문제 저는 아닙니까? 시찰단 간다고 해서 그랬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오는 게 시찰단이다. 나흘간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못하고 관광 가는 거예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제 제주를 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면은 제주는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도 가면은 전복, 미역, 김 다 죽는다. 그러네 진짜. 부산을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기 동해를 가도 인천을 가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러한 방류를 하려면은 그렇게 깨끗하다 하면은 일본이 네. 자기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왜 그 아까운 것을 방류해요? 그러니까. 왜 그 파이프를 길게 묻어서 저 근해 아니고 저 밖에다 내요? 네, 이건 네.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우통 벗고 네. 막아줘야 된다. 네. 만약 그것이 방류됐을 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자기 자녀들 식탁에 아우,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가 없어요.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자, 못 학교 올릴 것 급식 같아요. 올릴까요? 예. 자, 우리들 같은 어른들도 그걸 먹으면 원자병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줘야 되고 IAEA가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가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지 시찰 보내고 관광 보내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염수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이런 것을 민주당이 진짜 우통 벗고 내가 오늘 두 번 썼습니다만은 네, 우통 먹고. 정부하고 네. 투쟁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 봉투 가상화폐로만 질질 끌려다닐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민생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면은 다수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지 끌려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했지만 사실은 여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독성물질이 기준치의 36배까지 측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아예 출입을 못하게 막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왜 정원이라는 이름 붙여서 출입을 하라 그러죠? 본래 용산공원은 네. 미군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그 환경 평가를 해서 거기 오염을 전부 제거해 주기로 돼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가면서 급조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자기들 예산 안 들어가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누차 그 용산 공원 자체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환경 문제상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환경기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하는데 어린이 공원이라고 못 썼잖아요. 네네. 그것은 기준치에 넘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붙였는데 왜 거기를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장 환경 보호를 받아야 될 그걸 지켜줘야 될 대통령께서 그렇죠. 당신이 노시지.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 놀지. 왜 꽃다운 애들을 데리고 가서 놀아요? 김건희 여사랑 둘이 놀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없다 하면은. 네. 사실은 조금 나는 일본의 걱정이에요. 오염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제 없다면 자기들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쓰지 왜 방류하냐고요. 맞습니다. 예. 용산 어린이 공원도 못 쓰는 36배의 그런 환경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은 왜 어린이를 데리고 가요? 네. 왜 어린이하고 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2023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열렸었는데 사실 저는 그 아이들도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대통령이 아무리 홍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전에 2시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 했던 거라도 차라리 좀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우리 당신이야 2시간 이상으로 3시간을 보내도 그것도 나쁘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왜 거기서 그걸 홍보를 합니까? 네. 홍보할 게 많아요, 다른 거. 맞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징계한 후에 최고위원 후임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초창기에 이제 하셨었는데 방송할 때 그렇다면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일단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만 누가 되는 게 맞을까요? 이 국민의힘당에서. 글쎄요, 먼저 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말씀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 같은 것은 네. 민주당이 그런 것을 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넘어가고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껐다가면 지도부 이재명 대표 물러가서 잘 되냐고요. 나는 이런 걸 잘 싸우는 것이 민주당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최고위원은 뭐 친윤으로 하겠죠. 아, 근데 친윤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또 친윤으로 합니까? 아, 그거야 뭐, 그 양반들은 전부가 친윤 아니에요. 그렇죠. 당 대표도 못 나오게 해서 친윤, 네. 최고위원, 즉 다 네. 원내대표. 그러니까 친윤 일색으로 하겠죠. 네. 만약에 저한테 물러나가면은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호남 차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됐든 저하고 함께 정치를 하다가 그쪽으로 전향을 했지만은 이용호 의원 같은 분을 선임하면은 그래도 네. better than nothing 안 한 것보다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용호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그 언론 보도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의원은 난 싫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싫다고. 아니 물론 본인이 그렇게 뭐 하겠다고 막 달라들면 이용호가 아니에요. 아. 그분이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렇게 뭐 내가 하고 싶다 하고 달라드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네. 유일한 호남 출신 유이조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용호 의원 같은 분이 하면은 좀 오히려 낫다. 오히려 낫다. better than nothing. 아닌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렇군요. 사실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을 지역구로 줬으면서 좀 뭐 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친윤 비윤 색채가였고 호남을 지역구로 줬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볼 그렇게 수 있겠군요. 봐요. 네. 지금 박지원 전 원장님이 하는 말씀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듣지 마시고 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이렇게 무슨 취지인지 궁극적으로 좀 멀리 보시는 게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댓글이 나쁘게 나오는 모양이죠. 하나만. 그건 이제 아까 우리가 코인 관련 얘기하면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호법.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 사항이기도 했었었는데 자꾸 이렇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의사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쪽으로만 자꾸 귀를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실 말이죠. 네. 노태우 정권에서 사당 체제 때 90% 이상이 사당 합의해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협치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협치가 1년 내에 사라졌잖아요. 네.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야당 관계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한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죠. 매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간호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여야가 조금 더 수기해서 토론해서 조무사도 간호사도 의사도 다 같이 양보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지. 네네. 이렇게 편갈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보다는 여야가 좀 관계자들과 더 수기를 해서 좋은 법안을 다시 한번 제정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당에서 원로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쓴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 그냥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사실은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사실 분위기가 괜찮다가 갑자기 이정근 부총장 돈봉투 얘기 좀 나오고 또 이 김남국 의원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거 아무래도 조금 정치적으로 이 수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뭔가 분위기를 쇄신해 보려고 하는
커다란 그 계획하에 뭔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바깥에서 나와요. 물론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런 점이 있지만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당직자들이 녹음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무조건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네, 그렇죠. 정확하게 이러한 봐야 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당, 민주당의 혁신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네. 집권 여당의 돈봉투, 가상화폐 이슈 제공에 우리가 따라가지 마라 이거죠. 할 건 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렇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현장을 다니면은요, 우리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다니면은 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민생 경제에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걸 잘 알잖아요. 네. 이러한 개혁을 집권당 윤석열 대통령도 하지만은 다수당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잡고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관계 정확히 밝혀진 다음에 조금 비난도 하고 이런저런 정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표도 또 사과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수조사 내지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좀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평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예. 법의 정비, 예, 법의 정비가 그리고 필요하고. 전수조사 네. 이걸 밝히자 이거예요. 네. 이런 것을 민주당이 이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왜 자꾸 뭔가 끌려가냐. 하면은 우청연에서 대표 책임져라. 네. 여기서 친명 비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비명들이 요즘 조금 목소리가 커진 것 같긴 비명도 한데. 다 애국하는 애당심이 강하니까 네. 화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이 꼴 되냐 하는 그러한 얘기죠. 뭐 이재명 대표 나가라 그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렇죠. 네. 국민들한테 비치는 민주당이 그러한 것이 언론에 의거해서 보도되면은 실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봉투, 가상화폐 1000번이라도 잘못하고 개혁 혁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을 해서 죄를 밝혀내라 이거죠. 네. 그리고 가상화폐는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되고. 입법해야 되고. 예, 입법도 하고. 그리고 민생 경제에 좀 발벗고 나서라. 예. 후쿠시마 저러고 앉아 있으면 뭐예요? 관광 가지 마라. 반대만 하면 뭐예요? 그리고 중국 지금도 오늘 또요. 네. 연합 인포맥스 선재규 국제 기자가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은 G7에서도 중국을 견제하자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G7 국가들은 오히려 중국에 조금 의존이 적어요. 우리는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높죠. 예.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무역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그러한 대중 경제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밤낮 남이 하는 건 정부 여당이 하는 건 끌려다니면 되겠냐. 네. 저는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를 좀 짤짤이 적극적으로- 표현은 잘못됐고. 네, 네. 네, 박지원 전 원장이 그 표현은 본인의 이렇게 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좀 표현이 된 거고, 이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소리가 조금 안 나가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뉴스인 토마토가. 맞습니다. 요즘 토마토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정부가 한 달 반 이상 미뤄왔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불만입니다. 전기요금 엄청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올릴 게 많이 남았나 봐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마 당정이 시작했을 거예요. 네. 아마 인상안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2분기예요. 2분기 오늘 5월 15일 절반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오늘 발표 나도 내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상적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민심이 가장 큰 이 변수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1분기에 보면 난방비 폭탄에 의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물가 부담 때문에 가스비랑 전기요금 같이 올리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이런 표현 써야 되나? 오해가 있는 게 네. 가스요금 1분기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4번 올렸는데 가스는 많이 쓸 때 알잖아요. 고지서가 왜냐? 설날 가장 많이 모여서 난방해야 되는 시기에 가스요금 청구서를 보니 겨울에 추운데. 그러니까 청구서를 보니 이제 폭탄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분기에는 야 전기요금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요금은 동결이었어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몰랐죠. 둘 다 오른 거로. 둘 다 알고 오른 거라 있는데? 사람들이 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가스요금은 오늘 나오면 올해 처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이미 40% 올랐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체감상 가스 잘 안 쓰다가 갑자기 난방하게 됐는데 겨울에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게 폭탄이었던 거고 또 이제 전기요금은 사실은 이 한전의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1년간 킬로와트 시당 51.6원 올리자라고 해서 호기롭게 네. 1분기에는 13.1원 정확하게 4분의 1 올렸어요. 근데 2분기 올리려고 보니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못 올리다가 지금 결정이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그렇구나. 뭐 거기에는 야 한전 니네 그러더니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하려면 니네 자구책 내놔. 네. 근데 20조 원 내놨더니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25조 원 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한전 전 정부가 이제 일단은 임명을 했기 때문에 1년 남은 한전 사장 네. 이제 갈아치웠고, 갈아치운다고? 예, 예. 갈아치웠고 사의를 표명했고 어쨌든 오늘 발표가 났는데 하더라도 이제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어느 정도 인상될 거냐? 당초 13.1원 인상돼도 절반이 날아갔는데 그거 다 인상 못한다. 킬로와트 시당 7원 내지 8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르는 걸 텐데 왜 그렇게 전기요금은 계속 적자인지 모르겠어요. 1분기에만 그러니까 작년에 30조 원이 적자였다고 하는데 32조 원. 32조 원? 올해 또 6조 원 또 적자. 벌써 1분기에만 6조 원이 적자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평균 이 한전은 전기를 사와서 파는 구조잖아요. 얼마에 사왔느냐? 킬로와트당 거의 한 지난해만 155원에 사왔어요. 155원이요? 네. 팔기는 얼마에 팔았느냐? 네. 팔기는 120원에 팔았어요. 그럼 무조건 적자네. 35원씩 적자였어요. 네, 항상 적자일 그래서 이제 수밖에 32조 원의 적자를 낸 거고 올 1분기에 전기요금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지금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전력 단가를 한꺼번에 사오다 보니까 네. 사올 때 얼마에 사왔느냐? 174원에 사온 거예요. 올 1분기에도. 그렇게 많이 비싸게 사왔어요? 네. 174원에 사와서 8개월 얼마에 팔았냐? 147원에 판 거예요. 그럼 연금 적자폭이 이상. 더 크네. 아니 27원 정도 적자가 다 발생한 거예요. 연금 많이 올렸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6조 원이었죠. 이러면 한전은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네. 한전채를 계속 발행한 거예요. 한전채를 네. 발행해서. 왜 채권 빚을 낸 거예요. 네, 네, 요금 네. 올리지 못하니까. 네. 1분기에 요금 올렸는데 2분기 요금 올리지 못하니까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지난해는 이미 한전채가 1년 전에서 10배. 올해는 이미 한전채가 8조 원 넘게 발행이 됐는데 이러다 보면 한전채의 특성은 AAA 최고 등급.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무는 그러네요. 채권이기 때문에 모든 그보다 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은 잘 안 되고 여기는 5% 6% 준다고 하니 이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줘요? 5% 6%나?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한 점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한 자산인 안전한 채권인데 그렇게 또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 6%대 주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네. 이 한전채 발행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38억씩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한전의 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구조조정 하고 있죠. 구조조정에서 이번에 25조 7천억 원 상당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했어요. 요거 아직 요점은 두 개예요. 핵심 자산 팔겠습니다. 또 하나 인건비 낮추겠습니다. 네 인건비가 조금 네. 제가 보기엔 많이 든 것 같은데. 근데 인건비 많이 낮춰봐도 조족지혈해요. 그래요? 소용이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 1조도 채 안 돼요. 산업용 전기를 조금 인상하는 건 어때요? 너무 그러니까 산업용 가정용만- 전기도 인상을 해야 돼요. 네.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일단 전기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를 올리게 되면 당장 산업용 올리면 제품 가격 다 다 전가돼요.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물류 유통 비용 다시 올라가요. 그러네요. 하물며 음식점에 가스 요금까지 올라가잖아요. 전기 가스 요금까지.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2분기에 얼마 오르고 3분기에 또 얼마 오르겠습니까? 3분기에 결국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3분기에 올릴 수 없어요. 왜냐? 못 올려요? 이게 여기는 전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름이라? 냉방철. 아. 에어컨 폭탄이 나왔어요. 에어컨 냉방비 폭탄. 네. 근데 4분기에는 또 왜 못 올리냐? 가스비 플러스 내년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안 올려요. 이제 2분기가 그러니까 더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아, 여러분들 좀 안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만 안심하지 이거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물지 않은 것이 자녀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뭐 거의 뭐 협박 수준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 뭐냐? 들으면. 내가 네. 쓴 요금을 내가 낼 것인가 아니면 후세대가 물 것인가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렇군요. 그리고 왠지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해요. 전 세계가 똑같이 전기 난방비 때문에 계속 데모했던 이유가 거기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바로 청구서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이런 거 정말 민영화되면 큰일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나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포퓰리즘 때문에 계속 짓눌려 놓은 거예요. 네. 짓눌리는 게 폭발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뭐 낮은 건 모르겠고 일단 이번 2분기 임금 그러니까 2분기 인상만 가지고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좀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영향 미쳐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로 낮아진 건 네. 에너지 요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입 비용이. 그리고 또 하나가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14개월 만에 3.7%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기 가스 요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물류의 기본이거든요. 물류 유통비를 다 이제 끌어올리고요.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건 만드는데 공산품 만드는데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 음식 만드는데 전기가스 요금 다 올라가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난 1분기에만 13.1원 올랐는데 물가 얼마나 끌어올렸냐? 1% 가까이 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번엔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이 오르잖아요. 7원만 인상된다 하더라도 보통 최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 견이 납니다. 그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인상하고 난 다음 5월 절반 정도잖아요. 소급 적용 못 하니까. 그러면 5월, 6월분 고지서를 받는 7월에 8월에 또 소비자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스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데요? 가스 요금은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분이 메가주울당 5.47원인데 이거 인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폭탄이 또 한번 이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3분기 하반기가 갈수록 못 올리고 가장 적긴 2분기예요. 그러네요. 이번에 올려놔야 돼요. 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 올리고 욕 좀 먹고 맞아요. 잊어버리게 한 다음에 맞아요, 총선에서 뭔가 조금 좀 선심 쓰는 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저항이 크고 사실 저항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가정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들도 이 사건 수임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불경기냐 경기. 아니냐를 확인을 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불경기 때 예전에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가 됐는데 오히려 제가 한 20년, 뭐 15년 넘게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이 소송 송무시장 같은 것도 경기가 좋아야 사건이 오히려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경기가 돈이 좀 있어야지 맞아요. 소송 비용을 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가급적이면 어쨌든 좀 더 신박한 방법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너무 그리고 쉽게 하지 말고. 전기 사실은 난방비 폭탄의 역설로 2분기에 서울시의 가스 요금 사용이 줄었어요. 가스가 너무 값이 비싸니 난방을 실제로 줄인 아니, 저도 거예요. 지금 집이 추워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동안에 사실 전기 사용량 안 줄였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전기 사용 1인당 평균 3위예요, 세계. 그렇게 많이 씁니까? 네. 어떻게 근데 안 이제 쓰는 100% 줄 다 알았는데? 수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기도 하고 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 요금 절약 캠페인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미국 큰일 났습니다. 미국은 부자 나라인 줄 알았더니 지금 디폴트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 미국도 지금 빚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 상향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달러 대통령 마음대로 못 찍어냅니다. 왜냐?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되고 정부 지출 관리하기 위해서 미의회 승인을 받고 그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게 네. 이미 1월에 마감이 됐어요. 31조 4천억 달러라는 한도가 이미 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4경이 넘는 돈이에요. 4경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사경? 네, 경. 세상에. 4경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한도가 차서 지금 임시 변통하고 있어요. 연방정부 남아있는 잉여금 갖고서 특별조치 6월 1일까지 막아놨는데 6월 1일이 디데이거든요. 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출근을 안 해요. 월급 안 주면. 그리고 대중교통이 멈춰버려요. 비행기 안 떠요. 공립학교 학교 선생님이 출근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아예 멈춰버려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2011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네, 있었던 2011년에 있으니까 바로 신용평가사 미국 회사예요. 네. 스탠다드 앤 포어스가 미국의 최고 신용 등급을 낮춰버립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어허. 이러면 누가 더 아프냐? 미국이 아픈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느냐? 야, 이거 부채 한도 조정되지 않으면 이번 주에 예정된 G7 회담도 못 나가. 이 배수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공화당이 벼르고 있어요. 야, 바이든 대통령 너 지금 다음 내년에 대선 보고서 돈 쓰겠다고 지금 각종 공약하고 있는데 그거 씀씀이 줄이지 않는 한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미국도 상원은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려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원이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아예 이 채무 한도 상향? 부채 한도 상향? 네. 논의도 안 하면서 그냥 가는 그러니까 거야? 일단 씀씀이 줄이면 해주겠다. 아, 얘네 내년에 줄이겠다. 돈 선거하지 말고 씀씀이 줄이면 허용해주겠다는 그 거예요.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거예요. 미국도 우리랑 똑같아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한국의 나쁜 거는 미국이 그대로 답습한다. 우리가 거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전 우리가 수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한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일단 비행기 안 뜨고요. 전 세계가 공고 지금 항만 다 영향받는다. 다 영향받아요. 일단은 백악관이니까 백악관 엄포성 넣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는 얘기겠지만 백악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일단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발생을 하고 석 달 이상 지속이 되면 미국 증시 45% 폭락한다. 45% 네. 넘지. 그러니까 백악관이니까 겁을 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83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83만 개. 830만 개. 아, 830만 예, 개. 지금은 완전 고용 상태거든, 미국이. 그러네. 미국이 좋아졌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졌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GDP가 무디스도 보면 한 4% 넘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 정도면, 미국이 알아놓으면 전 세계는 감기몸 정말로 타격이 더 심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도대체 얼마의 빚을 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부채 한도가 얼마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원, 지금 4경 2천조 원이 턱값이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하원에서는 1조 5천억 달러를 증액을 해줄 테니 일단 먼저 네가 뭘 줄일지 돈 씀씀이를 먼저 줄여. 이걸 통과시켰는데 상원은 거부하고 있어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무슨 얘기야? 내년 선거가 있고 각종 이제 돈을 풀어야지 선거에 써야 될게 써야 많은데. 되는데, 그러니까 하원 거쳐서 상원 가고 그리고 난 다음 대통령 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계속해서 자구책 안 내놓으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상원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실제로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 없어가지고 달러 못 찍어가지고 지금 채무 불이행, 달러 못 갚았냐, 빚 못 갚았냐 그런 적은 그건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정치적 타결은 볼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미묘하게 흘러가고 그걸 디데이가 넘어가게 되면 시정평가상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 코스피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2001년에? 2011년에 코스피가 예. 9월 초만 하더라도 2,100이었는데 한 달 동안 23% 넘게 빠져서 1,600원대, 1,600대로 아하. 23%. 예. 이게 리만 사태 이후로 가장 컸고요. 예.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뛰었어요. 우리 원달러 환율 1,500원 넘게 올라간다던데 지금 그것도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이게 더 커요. 우리가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 때문에 좀 불안한데 이게 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오히려. 예. 그래도 바이든은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혹은 혈맹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절대 그걸 관심 이익도 없어요. 그냥 다 쌍그리 무시한 사람인데 맞아요. 예. 차라리 좀 나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가 더 힘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부채 한 대 높이면은 뭐 빚을 갚을 능력은 됩니까? 아니, 전 빚을 그거- 갚을 능력은 되죠. 달러를 찍어내니까 찍어내는 걸 허락하게 되면 갚을 능력은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인플레가- 못 갚아서 디폴트 난 적은 없어요. 인플레가 너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왜냐? 돈을 뿌렸는데도 그걸 다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물가 때문에 그래서 파웰이 이제 실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얘네는 지난해 3월부터예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대응을 했고 거기에다가 돈 풀리지 다 끌어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뭐 마지막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간단하게 예측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미국이 디폴트로 가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안하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주식 하지 말아야 될 아니, 그러니까 텐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6월 1일 이거 타결되는 거 좀 보고하자는 거예요. 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네. 미국이 만약 하나 주식이 막 4%, 5% 막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B2가 굉장히 지금 너무 성행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SG발 때문에 전수조사 들어갔거든요. CF 계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 또 된소리 맞고 있어요. 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이제 2차 전지 회장의 경우에는 또 구속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 네. 오히려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시 사실은 가장 가치 위주의 투자자 대거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하반기에 미국 경기 불안하니 주식 투자 비중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JP 모건은 쇼룸, 워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디폴트 상황 이거 확인될 때까지 투자 줄여. 그러니까 미국도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야 상승 하락에 베팅하지 말자는 거죠. 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셨죠? 조금 지금은 관망할 때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또 전기세, 뭐 가스요금 올릴 걸 좀 대비하셔가지고 좀 긴축 재정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은 좀 정신이 없게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 저희가 소리가 안 나가는 바람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조금 여러분들을 늦게 찾아뵙고 또 중간중간에 일이 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그래도 정리하고요. 많이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은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요즘 우리 대통령과 이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정말 이 답이 안 보이는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